안녕하세요. 명상가 도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 지금의 현실은 내가 지속적으로 집중한 의식의 결과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려면 과거에 그려졌던 그림을 지우고 새로운 도화지 위에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무의식 정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의식 해부도를 알아야 하고, 의식 해부도는 어떤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어떤 생각을 먼저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고, 그 감정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고정관념이 있었다. 그 감정과 느낌은 어떠한 고정관념, 기준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생은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지고 그것에 따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관념을 바꿔야 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생각 차원으로 주의식 교육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학원을 하고 1000번을 쓰고 10,000번을 써도 소용이 없다고 했습니다. 관념은 이미 어렸을 때 다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미 세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념을 바라본다. 둘째, 관념 밑에 있는 참나를 만난다. 셋째, 참나와 관념을 분리하고 참나를 키운다. 즉, 참나, 영혼의 선택을 자주 한다. 횟수를 늘린다. 넷째, 그 참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참나가 원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꿈을 갖고 계속 선택한다. 계속 반복하면 바뀝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결국엔 살게 돼요. 첫 번째, 관념을 바라보는 것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관념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왜? 우리 무의식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고정관념의 특징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행동, 생각, 감정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관념은 쉽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관념을 잘 들여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부딪혔을 때. 그래서 감정이 일어났을 때예요. 의식해부도에 보면 고정관념 위에 바로 감정이 있죠. 감정이 일어났다는 거는 반드시 어떠한 관념이 건드려진 거예요. 이렇게 박수 소리가 난 거하고 똑같습니다. 무언가가 건드려져서 감정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를 알 수 있는 아주 쉬운 예로 눈앞에 뱀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뱀을 20대 여자가 보면 무섭고 징그럽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영세 아기가 보면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호기심 정도 들 수 있겠죠? 땅꾼이 뱀을 본다면 엄청 기쁠 거예요. 아, 이거 얼마짜린데 이러면서. 뱀은 똑같은데 이 뱀에 대한 정보가 20대 여자와 영세 아기와 땅꾼은 뱀에 대한 정보가 다릅니다. 이 정보가 바로 고정관념이에요. 20대 여자는 뱀을 봤을 때 무섭다라는 감정이 올라왔죠. 이 감정이 일어난 이유는 뱀은 무서운 거야. 뱀은 독이 있을 수도 있어. 이런 정보,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영세 아기는 뱀에 대한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땅꾼은 뱀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뱀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문제입니다. 제가 뱀의 예시를 들었지만 인생의 문제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가 달라집니다. 이 고정관념은 감정이 일어났을 때를 잘 포착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감정이 올라왔을 때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어보면서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고정관념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바라보면 힘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의 특징은요.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내 몸하고 이렇게 붙어있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붙어있게 느껴지는 고정관념을 이렇게 분리시켜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바라보면요, 이게 힘이 약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붙어있을 때는 나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기준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분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순간 이거는 내가 아니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고정관념은 안 보일 때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보일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순간 분리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본다, 분리가 된다. 그래서 이 관념이 나 자체가 아니라 내 것이 돼버립니다. 그럼 내 것이 되면 어떤 게 좋을까요? 이거를 내가 잡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유자재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마치 옷을 입었다, 벗었다, 원하는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일단 바라보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념이 언제 생겼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거의 어린 시절을 쭉 들어가 보면 그 원인이 다 있어요. 그 출처를 파악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고 싶다라고 합니다. 원하는 걸 창조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상상하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이 사람이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속에서 그것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겠어?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원래 가난했는데? 나는 성공 못할 것 같은데? 나는 이만한 사이즈의 사람이 아닌데? 이런 자기 안의 관념이 자기 자신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그 관념 때문에 계속 감정이 올라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혹은 과도하게 잘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파생적으로 또 다른 관념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하찮은 존재인 것 같아.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이런 아주 자기가 막 쪼그라들어 있는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뿌리 자아상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자아상에서 크게 벗어나질 못해요. 무의식 속에 자기가 못한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하더라도 정말 힘겹게 할 거예요. 그냥 툭 할 수도 있는 거를 주저함이 많고 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고 막 그렇게 하다가 지쳐버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현실이 창조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내가 선택한 것들이에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세상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창조가 된 것뿐이에요. 이거는 누가 창조했을까요? 내가 창조한 겁니다. 내가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 드라마라고 합니다. 통제하는 드라마라고 해서 통제 드라마예요. 마치 각본이 다 쓰여져 있는 드라마 같은 거죠. 그냥 이미 각본, 시나리오 다 써져 있습니다. 그 위에서 나는 그 역할을 해낼 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 안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리얼하게 설명해 볼까요? 이 관념은요, 아주 속 깊숙이 있는 뿌리 자아상이 있고요. 그거를 보호하고 강화하고 뭔가 겉에서 만들어낸 관념이, 겉의 관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나는 되게 부족한 존재야, 나는 되게 못난 존재야 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늘 자신감이 없고 나는 뭘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뭔가를 잘 했더니 굉장히 칭찬을 받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뿌듯했어요. 뭔가를 잘했더니.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 이후로 뭔가 잘해야 된다, 완벽해야 된다, 그런 관념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일도 막 되게 열심히 하고요. 일 중독자로 살죠. 그래서 막 굉장히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너무 이렇게 몸도 아프고 너무 지치고 그래가지고 여유를 좀 가져보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인간관계도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잘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관계 속에서도 부딪힘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나도 여유를 갖고 좀 살아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유를 가집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한 6개월 정도 여유를 가지면 어떤 마음이 올라올까요?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여유를 가졌더니 일을 좀 덜 했더니 내가 너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막 또 일을 하다가 또 몸이 아프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힘들어지고 막 외로워지고 그래서 또다시 여유를 갖고 이거 두 가지 반복하다가 그냥 이제 인생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일하는 거에 잘해야 된다는 거, 완벽해야 된다는 거에 왜 집착을 할까요? 그 안에 쭉 들어가 보면 나는 되게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안 좋아할 수도 있다.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깊숙이 나는 부족한 존재야 라는 어떤 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뿌리 자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여유를 가질 수도 없고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근데 열심히 살아도 만족이 안 돼요. 왜?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정화를 해야 됩니다. 완전히 정화를 해야 돼요. 정화를 하려면 두 가지로 크게 나뉠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정화는 다 받아주는 거예요. 러브 마이셀프입니다. 다 받아준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그러한 두려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해 줘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인정이 되게 중요해요. 명상을 하실 때
처음엔 무조건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막 억지로 뭐 이렇게 가해자 의식 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첫 번째, 인정부터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인정하느냐?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 기준들을 다 바라보고 인정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고개를 2번 끄덕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인정하는데 대단한 언어나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 됩니다. 그렇구나. 내 마음을 받아주는 거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이 아이가 엄마랑 길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어요. 옆에 보던 엄마가 새 옷을 사줬는데 넘어졌냐고 막 이 아이를 막 혼냅니다. 막 혼내키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막 아파서 울다가 엄마가 막 혼내니까 울려고 하다가 못 울어요. 그냥 눈물을 뚝 멈춥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삼킵니다. 삼켜서 어떻게 돼요? 그 눈물이 계속 가슴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막 나중에는 놀이터에서 노는데 자연스럽게 노는 게 아니라 엄마 눈치를 보면서 놉니다. 아, 또 넘어져서 혼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반대로 현명한 엄마는요, 이 아이가 딱 넘어졌을 때 이 아이를 보고 공감을 해줍니다. 100% 철저하게 공감을 해줘요. 아이고 정말 아프겠다 그러면서 엄마가 이 돌부리를 혼내줄게 이러면서 막 떼찌떼찌 해주고 막 이 아이를 공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가 무릎이 아파가지고 울다가 엄마가 자기를 공감해주니까 막 더 크게 울어요. 공감을 받으니까. 다 울고 나면 가슴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나중에 그 놀이터에 가도 아무렇지 않게 또 다시 놉니다. 가슴에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미 다 울었기 때문에. 이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됐지만 이러한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기한테. Love myself. 그랬구나. 정말 아팠겠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너의 마음을 알아.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잠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여 줄 때 뭔가 숨이 쉬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막 그 첫 번째 엄마처럼 너 그것도 못 보고 다니니? 너 맨날 이 모양이니? 어떻게 너는 맨날 이렇게 매번 그래? 정말 지겹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정화가 안 됩니다. 네, 명상이 안 돼요. 기가 죽으면 안 됩니다. 기를 먼저 살려줘야 돼요. 나를 충분히 공감해주고 알아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정화는 뭐냐면 영혼의 마음으로 정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정화는 어떻게 보면 약간 감정적인 정화라고 할 수 있어요. 내 감정에 대해서도 다 받아주는 거죠. 물론 이것도 영혼의 마음이긴 하지만 두 번째 정화는 조금 더 깊이 있게 나 자신을 바라본 상태에서 결국에는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는 참회가 일어나는 그 속에서 정말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화가 되면 그때는 정말 영혼의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내가 결연한 의지가 생깁니다. 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걸 정확히 봤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고귀한 책임감 같은 게 들어요. 내가 내 인생을 정말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게 막 억지로 막 잘해야지라는 그런 책임감이 아니라요. 정말 가슴에서부터 그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이 막 나오고요. 내가 정말 나를 가치 없게 여기지 않고 한 발 한 발 내가 정말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나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정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참나가 해가 이렇게 드는 것처럼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원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 있는 막 여러 가지 그 막 찌꺼기들이 정화가 되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참나, 여러분의 진짜 나, 진짜 순수한 나, 순수한 영혼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원하는 바. 그 순수한 영혼이 진동하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돼요. 거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그 다음에는 참나와 관념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참나를 발견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아 발견이라고 하죠. 그 참나를 발견을 해야, 명확하게 발견을 해야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영혼의 소리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 영혼의 소리가요, 되게 현실적인 소리예요. 달나라 꿈나라 얘기 아닙니다. 내 안에서 가슴에서 원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결국엔 뭐냐면 이 영혼이 관념과 감정과 엄청 뒤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 영혼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이 관념과 참나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리. 그래서 이건 관념의 소리구나, 이건 영혼의 소리구나, 이렇게 분간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려면 원리가 필요하고요. 수련이 필요하고요. 명상 수련. 세 번째, 생활 속에서 실천해서 그 감을 알아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기간이 좀 걸려요. 기간이 좀 걸리고요. 왜냐면 그동안은 내가 관념의 소리와 영혼의 소리가 막 뒤섞여가지고 이게 감정인지 영혼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달려왔단 말이에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달려왔기 때문에 이 영혼의 에너지는 좀 움츠러들어 있을 것이고 이 관념의 소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분리할 수 있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돼요. 원리, 수행, 생활에서 실천. 이렇게 세 가지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혼의 힘을 키워줘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소리. 아, 내가 진짜 원하는 감각.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소리가 어떻게 발현되는지, 어떻게 실천이 되는지 그 감을 익히셔야 돼요. 이거는 마치 자전거 타는 거랑 똑같아요. 자전거 처음 탈 때 못하죠. 계속 넘어지고 그렇죠. 근데 계속 타다 보면 감을 잡습니다. 이 영혼의 감도 똑같아요. 영혼도 감을 익히는 거예요. 감각을 깨우는 거예요. 지식으로 공부한다고만 되는 건 아니에요. 원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반드시 수련을 해서 에너지가 바뀌어야 되고 에너지 바디가 살아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실천이 되어져야 그 영혼의 감이 제대로 익혀지는 겁니다. 이렇게 영혼의 감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때 비로소 그 영혼의 꿈이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고 설계도를 내가 그릴 수 있어요. 영혼을 찾고 참나를 찾고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찾고 바로 설계도를 그릴 수도 없어요. 영혼의 힘이 커진 다음, 명확하게 힘이 강해진 다음에 설계도, 꿈의 설계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꿈을 갖고 그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정화는요, 수비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겁니다. 창조하는 거예요. 맨날 수련하고 눈물 흘리고 이게 정화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디자인하고 적극적으로 창조할 때 진짜 정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정화는 창조할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는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첫 번째, 자아 발견, 영혼을 찾는 것부터 하셔야 되고, 만약에 찾았다, 그러면 원리, 수행, 생활의 실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혼의 힘을 키워주는 것까지 해보셔야 됩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